여러분들, 요새 루나 사태가 폰지 사기하고 똑같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를 지갑에만 예치해두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돈벌이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장 근본 있는 금융사기, 금융범죄에서 사라지지 않는 클래식, 바로 폰지 사기에 대해서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폰지 사기가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폰지 사기는요, 제대로 된 사업을 벌이지도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 범죄거든요. 폰지 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요, 사기꾼의 사업 아이템은 그저 허울 좋은 명목이라는 거고요,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의 일부를 수익으로 돌려주고 이를 미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는 기법이에요. 폰지 사기의 구조는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은 폰지 사기라는 게 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짐작은 하시겠지만 폰지 사기는 폰지라는 사기꾼이 써먹은 방법이라서 이 용어가 유명해진 거예요. 1920년대 미국, 여기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은행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 폰지가 일하던 은행의 예금 이자가 폰지가 봤을 때 파격적으로 높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국의 예금 이자가 4% 정도였는데 폰지네 은행은 연 한 10% 이상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폰지가 보기에 진짜 이상하겠죠? 아니, 우리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해서 이 폰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폰지네 은행은요,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었고요, 폰지 사기 방식 그대로 나중에 예금 가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리얼로 폰지 사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때 폰지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이런 개꿀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까? 어디 한번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 쳐볼까요? 찰스 폰지는 바로 곁에서 이런 광경을 다 본 다음에 폰지 사기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때까지는 폰지 사기라고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찰스 폰지는요, 일단 투자자들을 어떻게 모을까 머리를 써보는데, 일단 투자자들을 모으려면 진짜 나름 괜찮아 보이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 아이템이 바로 국제 반신 우표 사업입니다. 이 국제 반신 우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우표인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마다 가격이 조금 달랐다는 걸 폰지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우표를 사려면 가격이 뭐 1달러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선 이 우표의 가격이 5달러였던 시기예요. 그렇다면요, 이때 돈을 어떻게 해야 벌 수 있겠습니까? 그 우표를 미국에서 1달러에 오지게 사다가 그걸 대한민국에 가져가서 5달러에 팔아 제끼기만 하면 이거 돈 오지게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폰지는요, 나라별, 지역별로 다른 이 국제 반신 우표의 가격 차이를 보고요, 차익거리로 돈을 벌겠다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요. 찰스 폰지의 투자 아이템을 들었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선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나름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업 아이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폰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우리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45일 뒤에는 투자한 원금의 50%를 돌려드리고 90일 뒤에는 원금의 100% 수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어질어질하죠. 당시에 은행 이자율이 1년에 4%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90일 만에 투자금 2배를 돌려준대잖아요. 만약 이 사업 아이템에 100만원만 투자하고 석 달만 기다리면요, 200만원을 돌려준대요. 지리는 아이템과 수익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찌찌가 웅장해집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폰지한테 갖다 줍니다. 이때 약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80억 정도를 확 땡긴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폰지가 이 사업을 진심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진행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내가 굳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입만 잘 털면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폰지 입장에선요, 단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업 아이템만 필요했던 거예요. 찰스 폰지는 1도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 폰지 사기의 정체는요, 신규 투자자 유입이 뜸해지면서 1년 만에 뽀록 나버렸죠.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폰지 사기가 진짜로 가능하냐, 한번 자세하게 이 구조를 파헤쳐 봐야겠죠. 제가 아주 쉽게 폰지 사기를 간략화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사기꾼 김너굴 씨가 있다고 해보고요, 나 김너굴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다구리 라고 해서 너굴 코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기꾼 김너굴 씨가 투자자들한테는요, 하루의 수익 20%를 보장한다면서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막 영업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기꾼 김너굴 씨의 너굴
너굴 코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리뷰형이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듣고 보니 너굴 코인의 알고리즘이 개쩌는군요. 내가 너굴 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리뷰형이는 너굴 코인을 100만원어치 사서 김너굴 씨는 1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김너굴 씨는 리뷰형이한테 100만원의 20% 수익 20만원을 배당이란 명목으로 돌려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리뷰형이는 하루 만에 20만원 벌었으니까 개꿀이겠죠. 하지만 이 배당금은요 김너굴 씨의 너굴 코인이 막 잘 나가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는 돈이 아니에요. 사업 아이템으로 수익 낸 건 아니고요. 그냥 리뷰형이한테 투자받은 돈 100만원에서 떼어낸 20만원을 그냥 돌려준 거라고 칩시다. 실제로 너굴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은 당연히 뭐 빵이나 마찬가지겠죠. 배당금 20만원을 받았던 리뷰형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너굴 코인 진짜 개쩐다고 오지게 돈 잘 벌어서 하루 만에 20% 수익을 줬다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렇게 리뷰형이가 자랑질을 하고 다니니까 여기에 혹했던 다른 뭐 코끼리랑 사자가 추가로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100만원씩. 그럼 지금까지 김너굴 씨가 투자금으로 받았던 돈이 얼마입니까? 리뷰형이 코끼리 사자 해서 300만원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리뷰형이한테 20만원 배당 줬으니까 280만원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김너굴 씨는 리뷰형이 코끼리 사자한테 배당금을 줘야겠죠. 3명이니까 20만원씩 총 60만원을 배당 주고 나서 김너굴 씨한테는 지금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배당을 받아서 신이 난 동물들 뭐 이리저리 투자자들을 알아서 데리고 와요.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자 1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해보면요 김너굴 씨한테 있는 돈은 추가로 1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도 220만 원이 더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요 사기꾼 김너굴 씨가 다음날 안 기다리고 그대로 이 돈을 들고 튀어버린다면 그럼 수중에 있던 1억 220만 원이 김너굴 씨가 폰지 사기로 번 돈이고요. 김너굴 씨는 단 3일 만에 1억 300만 원을 투자 받아서 뭐 배당금 뭐 주고 1억 220만 원을 남긴 희대 사기꾼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폰지 사기는 이렇게 해서요 투자자들이 사기꾼한테 준 돈에서 배당을 뭐 조금씩 남겨주고 남은 돈 모두를 챙겨가는 겁니다. 사기꾼 김너굴은 이렇게 3일 만에 끝났지만요 성공한 폰지 사기일수록 이 3일이 아니라 뭐 1년, 2년, 5년씩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를 반복하면요 수백억, 수조원씩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먹튀만 제대로 성공하면요. 그런데 폰지 사기를 치는 사람 입장에선요 폰지 사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함정이 있잖아요. 절대로 사업 아이템이 수익을 내질 못하니까 시간을 오래 끌수록 배당금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이 배당금의 부담이 막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폰지 사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점점 뭐 하루씩 늦고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겠죠. 이 회사를 그냥 막 다 뒤집어 깔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폰지 사기하고 이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대표적인 차이로는요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높은 수익률을 준다니까 그리고 뭐 받은 사람도 있겠다 나도 투자하겠다고 막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 시장의 원칙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시장입니다. 그리고요 폰지 사기는 꼭 그럴듯한 뭔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렴풋이 사업 아이템이 뭔지는 어떻게 수익 내는지 짐작은 가게끔 어려운 투자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이 정말 획기적인 척 겁나 잘 나가는 척 돈을 많이 버는 척을 합니다. 이번에 99.99%나 떡락해버린 루나 사태를 봐도요 본질적으로 루나 코인이란 게 폰지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폰지 사기하고 루나 코인이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루나 재단이 UST를 매입만 하면 20%의 이자를 확정 지급한다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했던 조이팔 폰지 사기는요 사업 아이템이 뭐였냐 골반 교정기, 안마기 이런 거대한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이 의료기기를 대여해서 받는 돈으로 수익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한테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한 거죠. 일명 렌탈 마케팅으로요. 이때 조이팔은요 얼마의 수익을 떼준다고 했느냐 당시 은행이자의 8배 수준이었던 연 35% 수익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것도 대단합니다. 테라루나가 20%였는데 여기도 막 정신 나갈 정도로 이빨을 깐 거죠. 조이팔한테 넘어간 투자자들 5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조이팔이 그래도 막 겉으로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 게 서울, 부산, 경남 등등등 전국적으로 이 의료기기 임대 사업을 하는 척은 했습니다. 사업장 많이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는 척해서 더 오래 해먹으려고 했던 거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